안녕하세요, 민파입니다. 오늘은 다소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40대 아저씨가 얘기하는 어떤 꼰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겪어온 바로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꼰대 이야기가 훨씬 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판타지 같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생각했고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쯤 얘기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오늘 그 과거에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잊고 지냈던 저의 과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오래전 그런 사진은 아니고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의 추억들, 있는 그대로의 그 저의 역사가 담겨 있는 사진 몇 장을 보고 좀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서 그 느낌을 다시 받는 그런 우연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저의 경험과 생각들이 좀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용기가 된다면 가감없이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시작해봤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이 사진을 찍은 무렵은 아마 2018년도 초거나 2017년도 말쯤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고시원. 2017년부터 고시원에 살았으니까 아마 고시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퇴근을 저 직장인이었으니까 직장에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이제 고시원이겠죠. 집에 오면 식사를 하고 혼자 차려 먹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컴퓨터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부동산 공부, 경매 공부, 물건 검색, 부동산 분석, 그다음에 임장 갈 준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몰입을 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건을 찾고 상상하며 뭔가 부푼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시간이 돼가지고 당장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해가 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랬던,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러고 있네? 제가 저를 보고 놀라는 그런 또 신기한 경험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참 뭔가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정말 가슴을 꽉 채울 만큼 강렬했고 정말 성공하고 싶었고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좀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러니까 남들보다 월등하게가 아니라 그냥 남들처럼, 남들만큼 편안한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그때는 꿈이었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그 빚쟁이였고 내 집 하나 없는 그런 빈털터리였고
현실이 굉장히 막막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꿈도 희망도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자포자기 상태의 그런 청춘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동산에 뛰어들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그 분야가 저에게는 좀 흥미로웠고 저랑 잘 맞았고 뭔가 하면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좀 즐기지 않았나. 정말 다행히도. 예, 운이 좋았죠. 그렇게 해서 정말 낮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또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고요. 어쨌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죠. 당장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시원에 들어간 이유도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직장 생활을 착실히 해가지고 힘들게 모았던 돈을 고시원을 인수하는 데 쓴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던 월세,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가지고 그거 보태가지고 정말 허름한 10년이 넘은 정말 공실이 3분의 2가 넘던 아주 그런 허름한 고시원을 제가 운영권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가지고 거기 방 한 칸을 쓰면서 거기서 밥도 먹고 자고 관리도 하면서 쓰레기도 비우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꿈을 키워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사진이 바로 지금 보이시는 그런 사진이고요. 여기 보면은 바탕 화면에 제 노트북, 이게 이제 업무용 노트북이에요. 회사에서 이게 지급한 노트북인데 여기 보면은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2018년 나의 목표라고 이렇게 바탕 화면에 해놨죠. 왜냐면 항상 이제 컴퓨터로 업무를 보니까 가장 잘 뛰는, 잘 보이는, 또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는 그 노트북 바탕 화면에다가 제가 올해 1년 동안의 그 목표를 적어 놓고 반드시 이거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신념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투자를 몇 번을 경험을 해보고 목표가 생겼고 꿈이 생겼고 그게 저한테는 이제 월세 300만 원.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제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월세를 내 월급만큼만 받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300 플러스 300 프로젝트. 그런 꿈이 있었죠. 사실 월세를 제가 10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빌라를 사서 월세 10만 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월세 300만 원은 정말 꿈의 수치였죠.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내 월급만큼 벌 수 있다면 난 너무 행복하겠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뭔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택으로 하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를 사가지고 월세를 빨리 300을 만들자. 그래서 상가 2개를 매입하자. 그때 이제 상가 공부도 열심히 할 때였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도 워낙에 또 이제 그 체력 관리, 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운동은 정말 빼먹지 말고 하자. 왜냐면 저는 좀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더 아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군대 입대하고 나서부터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사실상 20년 정도 꾸준하게, 그렇다고 뭐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하다못해 뭐 팔굽혀펴기를 100번 하고 잔다.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했고 뭐못 가는 날에는 뭐 집에서라도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 돼야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공부, 내가 원하는 투자,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목표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체력 단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내가 부동산을 뭐 사고 팔든 월세를 받든 내가 1년 동안 한번 1억을 벌어보자.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연봉 1억을 버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사실 연봉 1억을 버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연봉 5천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2배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부동산 수익으로 한번 연수익 1억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고시원 생활이라는 게 뭐 해피하진 않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또 실거주,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 나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에 그래도 집 한 채, 큰 집이 아니더라도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내 이름의 집을 하나 갖는 것이 그 당시에는 또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좀 공매로, 경매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거주하고 내가 출퇴근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실거주 집을 한 채를 마련해 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한번 세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무조건 달성하겠다. 그걸 매일매일 보면서 매일 다짐하고 매일 상기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런 목표들을 다 달성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풋풋한 그런 목표가 되겠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또 운이 좋게도 갖추어 놓고 있다 보니까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목표들을 하나씩 이뤄 나가면서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또 반드시 그런 목표들을 제가 달성할 거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게 아닌가. 비단 뭐 투자를 해서 뭐 사업을 해서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더라도 나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그게 곧 인생이고 그렇게 후회 없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나고 나면 참 시간이 빨라요. 참 빨라요. 엊그제 대학에 입학해서 막 캠퍼스를 거닐던 그런 추억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20년이 지났다. 회사에 입사해서 드디어 이제 돈을 버는구나. 부푼 마음으로 나도 뭔가 이제 차도 사고 뭐 데이트도 하고 그런 부푼 기대를 갖던 때가 벌써 10년이 또 지났고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 같은 소리가 아니구나. 앞으로 시간도 빨리 지나가겠죠. 빨리 지나갈 거예요. 가면 갈수록 빨리 지나간다. 다만 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게 꼭 무슨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뭐 갖춰져야만 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했던 삶들을 하나씩 이뤄 나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내가 최소한 후회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이 열쇠들이 많이 보이죠? 이거는 각 키 방이에요. 그때 한 20개 정도가 방이 됐으니까 이게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사람들이 가끔씩 잃어버리기도 하고 했을 때 이걸로 이제 키를 열고 이쪽은 이제 매월 입실자 명단을 이렇게 제가 직접 수기로 관리를 했었고 여기 보시면 뭐 이제 그 경매책 또 이제 영어책 경매책들 있죠. 책들 보면서 했고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지지 옥션을 썼네요. 초창기에 지지 옥션 쓰면서 경매 검색을 또 무시하게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꿈을 다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부동산 강의. 왜냐하면 제가 이쪽 분야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몰랐고
정말 단어조차 생소했고 아는 지식이 전무했으니까 어떻게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하나를 더 알더라도 그 사람한테 배워야겠다. 돈을 주고라도 배워야겠다. 그래서 강의도 참 많이 듣고 주말마다 강의장 가고 저녁에 와서 동영상 강의 듣고 또 배운 거를 그대로 써먹기 위해서 계속 관련된 어떤 그 노력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임장 갈 물건들을 이렇게 찾아내요. 찾아서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한뭉택이 손에 쥐고 임장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만 보면 너무나 이제 허탈하니까 한 번 가면 5개, 6개 한 번에 보고 오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이제 입찰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았죠.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죠. 회사 일도 바쁜데 퇴근하고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을 오로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부동산 경매, 공부에 올인을 했으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안 했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몰입해서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다. 그냥 안정된 직장, 그 월급이라는 그 마약에 빠져서 안주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다. 아마도 지금도 그 직장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10년째. 그러면 이제 직급은 올라갔겠죠. 월급도 조금 올랐겠죠. 하지만 내 인생이 바뀔 만큼의 그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불안감만 증폭됐을 것 같아요. 왜?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 어느 시점에 뭔가 하나에 미쳐서 정말 미쳐서 열심히 했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인생에 좀 변곡점을 맞이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고요. 앞으로도 더 잘하고 싶고 잘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 또 이루고 또 남들이 꿈꾸는 그런 삶도 저를 통해서 한번 좀 동기부여와 또 용기와 그 희망과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현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거보다는 조금 나처럼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런 게 저한테는 현재는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에 제가 또 이제 얼만큼 간절했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뭐 같으세요?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그냥 복도형 아파트예요. 복도형 아파트의 복도다. 그 당시 그 무렵에 아마 그 무렵일 거예요. 그 무렵에 일산에 공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물건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 물건에 그 아파트에 이제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전입이 되어 있었는데 왠지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가장 임차인 같다. 근데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증만으로는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짜라면 정말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이었다면 입찰해서는 안 되고 입찰하더라도 손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는 저건 진짜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맴도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너무나 궁금해서
저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한참을 집 앞에서 문 앞에서 사성거렸겠죠.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지? 문을 두드릴까? 벨을 누를까? 이상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나를 뭐 해치지 않을까? 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라고 뭐 무슨 뭐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 강한 심장을 갖고 태어나서 누구한테나 말을 잘 걸고 어느 집이든 뭐 배를 누르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용기를 내서 한 30분 정도 헤맸던 것 같아요. 앞에서 계속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가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제가 초라하고 그래도 칼을 뽑았는데 무라도 썰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용기 내서 배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인기척이 없었어요. 평일에 오후였기도 했고 사람이 없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옆집에다가도 한번 문을 두드려보고 물어봤죠. 대부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열어주더라도 요즘 뭐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잘 알지를 못했고 간절한 마음에 경비 아저씨를 붙들고 저 집에 대해서 여쭤보았지만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경비실에 비타 500을 사들고 가서 저 집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그놈의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모른다. 답답하죠. 일산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기 너무 아쉽다. 내가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남들보다 남들이 모르는 그 정보를 내가 알 수 있다면 2천만 원, 3천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도니까 그냥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 앞으로 갑니다. 뚜벅뚜벅 가서 다시 배를 눌러봐요. 하지만 역시나 사람이 없겠죠. 한참을 기다려요. 1시간이 훌쩍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혹시라도 그 사이에 이 집에 누가 오지 않을까. 하지만 뭐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근데 집 앞에 보니까 그 종량제 봉투가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보시면은 쓰레기 봉투 자전거 앞에 왠지 저 봉투 안에 혹시 그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뭐 우편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고지서라던가 조금 뭔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왠지 그게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빵빵하게 부른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살포시 풀어서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아주 악취가 나거나 아주 뭐 더러운 그런 이제 쓰레기는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은 아쉽게도 뭐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 남의 집에서 버린 쓰레기를 내가 왜 뒤지고 있는 거지? 순간 제 자신이 좀 미워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야, 당연히 해야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뭔가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너가 2천만 원, 3천만 원 벌 수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너 지금 한 달에, 하루 종일 일하면서 월급으로 300만 원 받잖아. 근데 2천만 원 벌 수 있다면, 이게 뭐가 대수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하나 더럽지 않아.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아무렇지 않았어요. 하나 더럽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쓰레기가 100개든 1000개든 내가 알고 싶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수익이 난다면 할 수 있겠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할 때는 더 수월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쓰레기를 뒤지면서 좌우를 살피긴 했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좌우를 살피면서 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별다른 소득은 없었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가 이제 점점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이 퇴근을 하고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더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포기하고 갔으면 갔을 텐데 벌써 3, 4시간을 기다려버리니까 더 오기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난 쓰레기도 뒤졌잖아 이미. 쓰레기까지 손에 묻혔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이 그냥 간다? 억울해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 한번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네가 오나 내가 가나 끝까지 한번 가자. 뭔가 좀 오기가 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7시간 이상을 또 기다렸습니다. 안 오더라고요. 한 9시가 넘어갔나?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때가 좀 추웠었어요. 추운 날씨였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밖에서 저렇게 복도에서 못 기다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엘리베이터 있는 쪽 비상구 쪽에서 계속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깜깜한 그 복도에 엘리베이터 소리가 띵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뭔가 예감이 뭔가 이상해. 제가 복도에 이렇게 슥 나와서 엘리베이터에 나와서 이렇게 집 안쪽으로 들어간 사람을 봤죠.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 젊은 여자분. 그래서 집 뒤를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쪽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집으로 향하나 안 향하나.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그리고 제가 헐레벌떡 들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헐레벌떡 가서 저기요 라고 했죠. 저기요 잠깐만요. 그랬더니 놀래죠.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떤 남자가 저녁 9시에 깜깜한데 갑자기 집 앞에 와서 저기요라고 하니까 놀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용기가 충만할 때라 이미 8시간을 기다리고 나서 오기가 막 발동할 때라 정말 궁금했거든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흠칫 놀라서 저기요 여기 누구누구 사시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핵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 그리고 다시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요.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정말 그 사람이 숨기려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었고 뭔가 알려지면 안 될 어떤 중요한 그런 정보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수상했고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입찰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허무하게도 이게 취하가 됐다. 아마도 그 사람은 가장 임차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강한 그런 심증을 갖게 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거를 낙찰받았다면 단기로 한 2,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다. 어쨌든 그 이후로 이렇게 임장을 하고 뭔가 정보를 알아내는 이런 과정들이 조금은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한 단계 제가 단계를 넘어가니까 좀 더 수월해진 거죠. 그렇게 단계별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과적으로는 간절했어요. 돈을 벌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남들처럼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었고, 그런 마음들이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좀 무모하지만 저런 일들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현재 2023년도 지금 5월 달을 사는 현재는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뀐 삶을 살고 있죠. 그때 꿈꿨던 목표들을 거의 다 이룬 것 같아요. 월세 300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월세를 받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원하던 집에, 내가 원하던 차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때의 꿈들이 정말 실현이 됐다. 그것 자체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부동산을 알게 돼서 그런 제 꿈을 실현시켰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죠. 부동산만큼은 내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해준다.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부동산 분야만큼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온다라고요. 다만 그거를 지속하지 못할 뿐이에요. 견디지 못할 뿐이에요. 왜? 빠르게 변화가 오지 않으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것만 내가 해낼 수 있다면 누구든 바뀐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언가를 할 때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한은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비단 무엇이 됐든 간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 절실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위에 어떤 부동산을 보는 어떤 안목, 어떤 능력, 경험,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이제 빛을 발하는 거지.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뛰어나다?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파도가 오면 한순간에 밀려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래성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과거에 우연히 발견한 이 두 개의 사진을 통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고 계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굉장히 또 편안한 인생을 만끽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에는 좀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 분들한테 지금 과정은 다 지나간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선택을 해서 꾸준히만 하면 어느 시점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이 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 말을 저한테, 제 자신한테 해주고 싶고요. 힘든 과정들이 많았고 또 앞으로 많이 생길 거지만 과거의 이런 절실함, 간절함,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초심을 저버리지 말고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다소 길었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요즘 뭐 여러 가지로 힘들죠. 사는 게 녹록지가 않죠. 힘내시고요.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더욱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만이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 의심하지 마시고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고 꾸준히 해나가시고 그렇게 힘차게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